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전산 세무 2급 105회차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들어가시면서 우리 회사 체크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 2022년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거금을 할인하고요. 할인 체크해 주시고, 할인 비용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 약소거금을 할인했다. 그러면 이 할인 비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전표 들어가 주시고요. 1월 12일. 자, 대변에 받으러움은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요. 1,500. 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차감시키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할인이 나온다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확정 기여형이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우리 2번 문제도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확정 기여형이다. 그러면 퇴직급여로 잡아주셔야 되고,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면 뭘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오니까요. 요거 꼭 숙지를 해주시고, 자, 급여랑 반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 2월 5일. 자, 차변에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죠. 퇴직급여. 생산부니까 500번대 잡아주시고요. 300. 대변은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미납된 법인세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미지급한 세금은 부채이다. 자, 그럼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 있겠죠. 그죠? 그러면 3월 31일 차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시켜주시고 400. 대변은 보통 예금 잡아주시면 되죠. 자, 5번. 컴퓨터를 기부했다. 컴퓨터는 구입 시 비품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이것도 바로 할게요. 5월 5일. 자, 차변에 기부금 넣어주시고요. 300. 대변에는 비품 나가면 되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교에다가 뭐 8번 타계정 대체 걸어주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걸려고 해도 안 떠요. 우리가 이때까지 제품으로 기부했다라는 문제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교에 8번 거는 거는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청소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금액 나와 있죠? 2만원. 6월 17일 들어가시고요.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출금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분개해 주셔도 돼요. 저는 출금으로 할게요. 청소용품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그러면 소모품 B. 생산부니까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2만원. 자, 그러면 출금으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잡히죠? 자, 105회차 세무이급 일반 전표는요, 사실 제가 봤을 때 회계 1급 수준이에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메인 매출 전표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 증빙 잘 체크해 주셔야겠죠? 세금 계산서인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증빙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탕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현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는지, 부가세가 있네요. 그럼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죠. 그래서 현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월 20일 들어와 주시고요. 현금 영수증 과세의 현과였죠? 매입은 61번입니다. 61번 잡아주시고 간단하게 냉장고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30 부가세 포함시켜서 엔터를 치시면은 얘들이 300에 30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하이마트 거래처 적어주시고, 자,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1번 현금으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대신에 비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자, 2번 문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를 처분했죠. 처분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과세로 잡아주셔야 되죠. 과세 잡아주시고, 자, 분계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분계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월 9일 잡아주시고요. 11번 과세죠? 매출과세, 비품 처분이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그리고 거래처는 유미산업. 자, 전자의 여체크 1번 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럼 대변이 자동으로 분계가 될 텐데요. 제품 매출 아니고요. 비품이었죠? 비품을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 적어주시고, 자, 이때는 취득 가액으로 500만 원짜리 비품이 처분된 거죠. 그래서 500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차변으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을 하시고요. 비품 있죠? 선택해 주시고요. 225만 5천 원. 자, 그런 다음에 또 차변해서 돈을 받으셔야겠죠. 자, 돈 받는 거는요, 위에 있는 금액입니다. 자,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 합쳐서 저희가 받아야 돼요. 220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220.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다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상단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로 떴죠? 이 말은 손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F2 눌러주시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아까 마이너스가 떴죠? 그래서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은 74만 5천 원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분계가 가능하고요. 하나하나씩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요, 처분 금액, 여기에서 처분 금액은 공급 가액입니다. 200이었죠? 200만 원 빼기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은 274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가 뜨죠. 그래서 마이너스 74만 5천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순서를 지켜서 좀 입력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그러면 처분 손실 잡아주시고, 혹시라도 대차 차익에 플러스가 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대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영업부 직원들에게 USB를 구입했대요. 선물로 주겠대요. 그럼 일단은 복리후생비죠. 자,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다. 자, 증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과세로 잡아주셔야 돼요. 하단에 보니까 500에 50, 자, 현금 50, 외상 500 적혀져 있죠?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도 좀 잘 체크해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51번 매입과세 저는 복리후생비라고 쓸게요. 자, 500에 50이었고 거래처는 원테크, 전자의 1번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잡아주시고, 이번엔 대변 돈 지급한 거 넣어주셔야겠죠? 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를 했대요. 자, 그리고 강명기계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51번 과세로 잡아주시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우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수익적 지출은 비용. 그래서 수선비나 혹은 차량이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7일 51번 과세 기계장치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자, 1,320만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이네요. 그럼 저희가 나눠서 적어주셔야 돼요. 나누기 1.2를 하시면 돼요. 자, 130 계산 한번 해볼게요. 132만 원 나누기 1.1 하시면 120만 원 나옵니다. 공급가액 잡아주시면 부가세 뜨죠. 자, 그 다음에 광명기계 전자에 체크하시면 안 되죠.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종이니까. 자, 그리고 3번 혼합해 주신 다음에 차변에는 기계장치, 그 다음 대변은 당좌수표 발행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5번은 직수출 했대요. 자, 그러면 수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환율을 체크 잘 해주셔야 되는데 수출은 선적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적일. 신고일, 대금 회수일 관계없어요, 지금은. 자, 근데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출은 선적일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외화를 내가 빨리 받아서 원화로 환가했다 라고 나오면 원화로 환가한 날짜로 잡아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선적일이랑 원화로 환가한 날 중에 빠른 날짜로 해주면 돼요. 둘 중에 빠른 날짜로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은 선적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3,450만 원 나오네요. 3,450으로 잡아줄게요. 9월 27일 자, 수출이죠. 16번 수출. 자, 영세로 하셔도 정답이긴 합니다.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3,450 잡아주고 자, 미국 넣어주시고 영세율 구분 넣어주셔야 되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또는 3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증빙이 없죠. 그래서 1번 직접 수출 넣어주시고 수출 신고 번호는 대부분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분계는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저희가 고칠 게 없죠?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 작성하실 때에는 사실 크게 주의하실 점은 없습니다. 건물 취득해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8일 공장 건물을 구입했고 증빙 수령 잘 했고요. 상호 봐주시고 넣어주시면 되고 5월 12일 포장용 기계 구입했네요. 6월 22일은 에어컨 비품 구입했네요.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 들어가 주시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기 확정이었죠? 4월부터 6월까지 넣어 주시고요. 자, 4월 8일 상호 FE 해서 용을 1번 건물 5억 세액 나오고요. 5월 12일 자, 상호 광명 넣어주고 기계장치 2번 6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22일 상호는 CK전자네요. 넣어주시고 자, 얘는 4번 기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로 뭐가 없죠? 4번 기타 800, 그 다음에 세액은 80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작성하시오.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신고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4월부터 6월까지 자, 매출부터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1번에다가 5억에 5천 잡아주시고 자, 해외 직수출은 기타죠. 6번의 기타에다가 1억 잡아주세요. 자, 그럼 매출은 끝났네요. 자, 이번에 매입 쪽으로 넘어올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 내역. 자, 1번 매입 있고요. 또 1번 매입인데 접대성 물품, 얘는 불공이죠. 기계장치 매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10번에다가요. 요거 1번 매입을 일단은 둘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억 9천, 다음 1,900. 매입은 세액을 저희가 직접 넣어야 돼요.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성 물품은 불공이기 때문에
1번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 16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빼주셔야 돼요. 50번에다가 500, 세액은 50 넣어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입력하시는 거예요. 불공은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이렇게 1900 넣었다가 50 넣으면서 최종적으로 17번 보시면 1850이 되도록 빼주셔야 됩니다. 공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11번 1억에 1000만원.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분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는요,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나와 있죠? 얘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41번 일반 매입 500에 50 잡아주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랑 신용카드는요,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입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비품 고정 매입. 비품은 42번에다가 300에 30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쪽에 12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고 또 하단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가 있죠. 여기에다가 일반 매입 100만원에 10만원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또 체크할 게 있죠. 우리가 예정 누락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늦게 했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매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매입만 누락했을 경우에는 납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다시 돌려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만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기타 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반영했고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자, 우리 전자로 신고하면요, 10,000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하단에 20-1번, 21번 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54번 전자신고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죠? 여기에다가 10,000원 넣어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27번입니다. 2,059만원 나오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전자신고입니다. 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을 하시고요.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시오. 자, 1번 부가세 신고서랑 부속서류는 마감되어 있대요. 자, 2번 전자신고에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 순으로 진행한다. 자, 비밀번호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완료한다. 자,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에서 하단에 전자신고 있죠? 전자신고 들어가시고요. 자, 전자신고 제작에서 10월부터 12월 넣어주시고요. 엔터 쭉 쳐주시면은 마감 상태는 정상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F4 제작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나와 있어. 비밀번호 1234, 1234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죠. 그럼 두 번째로 홈택스 바로가기. 자,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얘는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전자신고 변환이 뜰 거고요. 자, 찾아보기 누르셔서 우리 아까 제작했던 이 파일, 숫자로 된 긴 파일 있죠?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는 1234, 1234 확인,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확인,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순차적으로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자파일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뜨죠. 확인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접수증이 뜨고요. 이렇게 뜨면은 신고를 잘 하신 겁니다. 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결산이죠. 자, 결산 1번. 자,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시고요.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한 후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일단은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맞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대요.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기 것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금액 3억 곱하기 연 이자율 2% 해주시고요. 자, 1년 다 빌린 거 아니죠? 5월부터 빌렸습니다.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죠? 그러면 12분의 8 해서 단기 이자는 400만 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회계 처리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 400만 원, 대변에 지급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40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은 것을 발견을 했고 현금 가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 우리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에는 실제 현금이 많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이득을 본 거겠죠? 자, 그래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분계가 가능합니다. 대변에 잡이익 적어주고, 그 다음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12월 1일 날 현금 가부족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대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잡혀져 있죠? 저희는 기말이고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반대인 계정 차변에다가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월 31일 차변에 현금 가부족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관련 자료고요.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이랑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래요. 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 세금. 자, 납부해야 되면 미지급 세금, 환급받아야 되면 미수금 적어주시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경감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오. 자, 그럼 일단은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죠, 여러분. 부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차변으로 보내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죠? 대변, 자산 감소 대변에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하라고 나와 있었죠?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넣어주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잡이익이죠? 대변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부가세 예수금, 부채라고 말씀드렸죠? 차변으로 정리 2,545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하셔서 세금과 공가, 판관비 쪽으로 정리. 자, 그 다음에 대변 넣어주시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고요. 자산 정리하시려면은 대변이죠. 3,140. 자, 그 다음에 또 대변 하시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해라 나왔죠. 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 해주시면은 대차 차익이 뜰 거예요. 이렇게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떴죠. 그죠?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얘기는 차변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차변에다가 넣어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납부를 해야 되면 플러스가 떠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뜨면은 저희가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환급 받으면 미수금이었죠? 미수금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고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왜 미수금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 세액이에요.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 자, 두 개를 빼면 지금 매입 세액이 더 많죠. 매입이 많으면 환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전기의 미래은행으로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은 만기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다. 자, 저희가 지금 12월 31일 분계를 해야 되고 22년도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 22년 12월 31일 기점에서 만기일은 이제
1년 이내밖에 안 남았죠? 3개월 이내예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미래은행 2천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유동성 장기 부채도요. 부채니까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이고요. 작년 초에 취득했대요. 2,500에 취득한 것이다. 그럼 얘가 취득 원가가 되겠죠.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상각을 하겠대요. 자, 무형자산은요, 웬만하면 정액법으로 나올 거예요. 자, 우리 무형자산 공부하실 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모른다면 정액법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왔었죠? 자, 정액법으로 하시면은 2억 5천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직접 일반 전표에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영업권에다가 금액 넣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대변 분계를 해주죠.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기간은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업권을 한번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무형자산 상각비 찾아주시고요. 영업권 있죠? 여기에다가 5천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F3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뜨죠. 자, 그리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시면 12월 31일 일반 전표 들어오시면 결차 결대로 무형자산 상각비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원천징수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1번은 급여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을 하시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두 개를 하셔야 돼요.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비과세라고 얘들이 아예 알려주고 있네요. 자, 수당 공제 등록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서 입력한다. 수당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이외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해 주시고요. 월정액이랑 통상임금은 무시하래요.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두래요.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자, 위에 보니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은 비과세네요. 비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을 하래요. 마지막으로 4번은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고 전월 위안급세액은 20이다. 얘들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탭 들어가 주시고요.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여 자료 입력 들어오셨다 하면은 F4 수당 공제부터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은 기본급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여는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부 처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공범부 체크해 주시고 직책수당은 있네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은 없죠? 그러면 사용 여부에 부 처리해 주시고요.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로 들어와 있고 야간 근로 수당은 필요 없죠? 부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비과세로 하시고요. 비과세는 검색해 주셔야 돼요. F2 눌러주시고 육아수당 10만원 있죠? 엔터 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 공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기속은 5월달이었죠? 지급은 31일. 자, 그럼 이영환, 최미남 나오는데요. 사원 잘 체크해 주셔야겠죠? 이영환 체크해 주시고요. 기본금 300, 직책수당은 40, 식대는 20, 자가운전 보조금 20, 육아수당은 10만원. 자, 국민연금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공제 총액,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틀린 거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 주셔야 되죠. 자, 기속기간은 5월이고요. 5월달 지급도 5월에 했죠. 엔터 쳐주시고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땡겨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전월 위환급, 저희가 환급 못 받은 게 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20만 원 있었죠?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원래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면은 142,220원을 납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월에 20만 원 환급 덜 받은 거 있죠? 따라서 당월 조정 환급 세액으로 가고요. 최종적으로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1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 142,220원 들어갔고요. 그럼 57,780원이 남죠. 자, 그러면 얘는 6월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6월 달에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겠죠? 거기에서 57,780원 빼고 나머지가 남아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다 그러면 12번에다가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끌 때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우리 2번 연말정산 문제는요, 107회차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5회차에 수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연말정산을 입력해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옛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혀 시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105회차만 편집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어 붙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 명세 탭이 있고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액, 연말정산 입력 이렇게 탭이 많이 늘어났죠. 자, 우리 기존에는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각자의 탭이 발생했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여기 각각의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는 방식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해당하는 칸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랑 의료비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 자, 부양가족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하단에 보험료, 그리고 교육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험료와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 안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각각의 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죠. 연금저축, 월세액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에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오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주셔야 여기 안에 이 영수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야지만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보험료를 넣겠다라고 한다면은 부양가족 탭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보험료는 이렇게 보장성 보험 일반과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자료인지 아니면 기타 자료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국세청 자료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반인지 장애인인지만 잘 구분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종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문지율이 아니고 문가형에 보험료를 가입을 했다
납부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가영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험료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2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들을 잘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부양가족 바로 밑에 보험료를 넣어 주셔야겠죠. 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지율에 교육비를 납부를 했다. 500만 원 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5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4번 본인이라는 게 떴어요. 여기에서 문지율은 본인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팁을 봐주세요. 팁을 보시면 취약 전 아동은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본인은 4번, 5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뜨죠. 자, 문지율은 본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인이 떴습니다. 자, 본인을 제외하고서는 취약 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 직접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문가영이다. 문가영은 나이가 17세죠. 자, 교육비에다가 200만 원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아까는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도움말이 뜹니다. 여기에서 2번 초중고 넣어 주시면 초중고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취약 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도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신용카드 넣어 볼게요. 자, 신용카드는요, 부양가족이 있죠? 부양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인지 혹은 기타 자료인지 잘 나눠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체크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 도서, 공연, 최근에 신설된 뭐 영화 관람료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은 도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도서 등 신용은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도서 등 직불은 체크카드, 도서 등 현금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잘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지율의 신용카드를 250만원 사용했다. 자, 그리고 도서 등 신용에다가 100만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칸에다가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탭이 바뀌긴 했지만 기존에 입력하던 방식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고 떠 있고요. 여기 하단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가 누구인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처. 만약에 상호가 있다면 상호까지 잘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급 명세라고 해서 건수와 금액 넣어 주시고, 보험금 수령한 게 있다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가인지 난임인지 산후조리원 비용인지를 요거 뭐 XO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2 눌러서 부양가족을 불러와 주셔야 돼요. 자, 본인 불러오겠습니다. 증빙은 1번 국세청장으로 불러올 거고요. 상호랑 사업자 등록번호는 넘어가겠습니다. 건수는 한 건, 금액은 500만원. 예를 들어 5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500만원 넣어주시고, 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실손보험 수령액에다가 100만원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혹시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팁을 보시면 됩니다. 자, 팁을 보시면 1번이 해당, 2번이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조건이 있었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고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 한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팁이 있기 때문에 팁을 잘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1번 해당을 눌러주셔서 동그라미가 되도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은요, 입력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부금 입력 탭이 있고요. 기부금 조정 탭이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 탭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누구의 기부금인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F2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F2 눌러서 부양가족 불러와 주시고요. 저는 배우자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배우자 들어갔죠? 자, 그런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유형과 기부처, 기부명세라고 뜹니다. 자, 유형은 하단에 보시면 V 코드 도움을 하시면 부양가족 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F2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부 유형이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에 그리고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이렇게 뜨는데요. 자, 특례기부금은 우리 기존의 법정기부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례기부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법정기부금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부 내용이 금전인지 현물인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금전은 이제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물은 물건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금전으로 넣어볼게요. 자, 기부처는 생략하고요. 건수는 한 건 넣고, 금액은 1,000,000원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13번 기부금 합계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리고 자료 구분은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 뜨고요. 저는 국세청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유형과 코드 그리고 제가 아까 입력했던 기부 금액이 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기부금 2월 공제 가능한 거 아시나요?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전액을 다 넣어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2월에 시킬 것인지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전액 공제 받기로 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2월 시킨다라는 말이 없으면 전부 다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해서 2월 금액으로 잡혀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2월 시키지 않고 해당 연도에 1,000,000원을 모두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 넣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2월 금액에서 금액이 빠지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다가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자, 창이 뜨는데 제가 아까 특례기부금에 단기 반영하겠습니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저희가 해주실 일은 하단에 불러오게 해주시고요. 공제금액 반영해 주시고요. 삭제는 아니겠죠? 저장해 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눌러 볼게요. 자, 불러오기 하시면 불러오기 하시겠습니까? 뜨면 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위에 특례기부금 단기에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면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자, 그럼 반영하시겠습니까? 확인 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냥 종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기부금 입력 탭에 들어오셔서 기부자 인적사항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기부 명세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기부금 조정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 계산을 눌러 주시고 공제 금액 계산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팝업 창에서 순차적으로 불러오기, 공제 금액 반영, 그 다음에 저장, 종료 순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월세액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금저축은 입력하실 때 퇴직연금인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인지 연금저축인지 문제를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월세액도요, 우리 배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다 땡겨왔죠? 그죠? 다 땡겨왔는데 금액이 빨간색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빨간색으로 금액이 뜨면 좋지 않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뜨면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라는 것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지출액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각 항목 지출액으로 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유의사항을 보시면 기부금 지출액은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우리 아까 반영하고 왔죠? 자,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까만색으로 불러오면서 공제 금액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입력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말정산 추가 입력 바뀐 부분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기부금 입력하는 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입력하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요. 다른 부분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입력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시험장에 가셔서 바로바로 입력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총 6회차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주시면 기출문제 데이터가 2022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프로그램으로 뜨지 않을 거예요. 한번 깔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뜨지 않고요. 업데이트 되기 이전의 메뉴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랑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더보기란에 카페 주소를 올려놨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다운 받는 것부터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와 주시면 결산 DB 및 연습 문제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아 주셔야 기출문제를 2023년 버전에 맞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다운을 받는 방법을 적어 놨어요. 여기에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바로 저랑 같이 다운을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 주시면 이렇게 숫자로 된 파일이 6개가 뜰 거예요. 106회차부터 101회차까지 제가 최신 버전으로 데이터를 수정을 했고요. 일단 얘들을 전체를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내 PC에서 로컬 디스크 C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Klab DB가 있습니다. Klab DB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럼 Klab이라는 파일이 또 뜰 거예요. Klab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시면 저는 이미 복사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된 파일이 뜰 거고요. 숫자로 된 파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Klab 프로그램에 이 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Klab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서 회사 등록을 눌러줍니다. 회사 등록에 들어가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 얘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우리가 아까 다운받아서 붙여 넣었던 파일이 뜰 거예요. 자, 회사 코드를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예 해주시면은 파일이 6개가 뜰 겁니다. 기존에 내가 다운받았었던 파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파일이랑 같이 뜰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1062부터 1012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 넣어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5회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미남이고요. 4번은 502번입니다. 자, 하단의 가족사항부터 볼게요. 자, 가족사항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일단 동거 여부는 끝났죠? 자, 본인. 자, 본인은요, 사실 체크할 게 많이 없기는 한데,
총급여 요거 잘 봐주셔야겠죠. 우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었죠. 월세세 공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에서 도서공연, 산후조리원 비용 이렇게 세 가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나온다면은 7천만 원 이하인지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나이 되는지는 프로그램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이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가능하죠. 일단은 소득은 가능하고요. 자, 배우자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3천만 원 이네요. 자, 금융소득은요,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가족상부터 입력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회사는 바꿔주셔야 돼요. 1052 미수상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사원 불러오겠습니다. F2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원 코드를 바로 입력하시면 바로 땡겨옵니다. 자, 최민환 불러오신 다음에 부양가족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기본공제에서 부부부 이렇게 떠있죠? 바꿔주셔야 돼요. 아,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자, 제가 이 2022년 파일을 2023년으로 바꾸면서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나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주민번호를 조금 바꿨어요. 바꿔서 이렇게 빨갛게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박기수 가능했죠? 그래서 60세 이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가능하죠?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김연우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부로 놔둬주시면 되고요. 자, 최지우는 20세 이하, 최건우도 20세 이하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녀세 공제도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요. 그죠? 동그라미가 되고. 자, 그리고 최건우는 자녀세 공제에다가 동그라미가 안 들어갔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자,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 8세 이상부터, 그러니까 8세 이상부터 자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건우는 7세죠. 그래서 자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자녀인데 자녀세 공제 동그라미 안 되어 있네.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세 공제는 아예 보지 마시고 경로우대도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 뜨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는요, 나이 보고요, 소득도 봅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당연히 가능하죠. 최지우, 최건우는 초등학생 자녀였습니다. 자녀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미남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 자료였죠? 일반 쪽에다가 1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지우 클릭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일반에다가 50 넣어주시고요. 최건우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 국세청 쪽에 일반에다가 45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 나이 보지 않고요. 대신에 소득은 따지고 있습니다. 자, 최미남의 대학원 수학료,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죠? 사이버대학 수업료, 김연우는 배우자였죠. 배우자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최지우의 영어 보습 학원비. 자,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6세로 떠야지만 학원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최지우랑 최건우는 6세가 아니었죠? 그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원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교육비는 최미남의 대학원 수업료만 가능하네요. 자, 최미남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교육비 있죠? 교육비에다가 대학원 수업료 500만 원 넣어주시고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 볼게요. 자, 의료비는 아파서 가는 거죠. 건강이 최고죠. 나이 보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미남의 질병 치료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결제했답니다. 얘들은 신용카드 공제해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은 50만원까지 가능하죠. 넣어주시고, 자, 구입처랑 증빙코드는 기타로 입력할 것, 요거 신경 써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박희수 질병치료비 가능하죠? 넣어주시면 되고, 보험금 수령한 것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을 해주시고 F2 눌러서 부양가족 불러와 주시면 되죠. 자, 본인으로 불러올게요. 일단은 1번 넣어주시고 건수는 한 건, 질병치료비 15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미남 또 불러올게요. 최미남 불러와 주시고요. 증빙 코드는 5번 기타였죠. 상호는 대학 안경점. 사업자 등록번호도 넣어주시고요. 자, 건수는 한 건, 그리고 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미남일 경우에는요, 지금 증빙이 달라서 2번 입력했고요. 만약에 둘 다 국세청장 자료였다 한다면은 그냥 2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박희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희수는 1번 국세청장이었고 건수는 한 건, 325만원이고 보험금 100만원 지급받은 게 있었죠. 그러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는 나이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자, 최미남의 신용카드 사용액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고, 자, 김연우의 신용카드. 자, 김연우는 우리 아까 배우자였죠. 자, 배우자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미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자, 위에 보시면 우리 아까 최미남의 신용카드로 질병치료비를 결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다가도 넣고요. 신용카드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외하실 필요 없고 나와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 등 탭 클릭해 주시고요. 칸 잘 봐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미남의 신용카드액 2,200만원 넣고요. 현금 영수증 2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보도록 할게요. 최미남의 연금저축계좌. 자,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거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연금저축은 기존과 입력 방식이 동일하죠?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나오는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보니까 연금저축계좌죠. 그러면 2번 연금저축으로 넣어주시고 F2 눌러주시면 코드가 뜨죠? 여기에서 국민은행 넣어주시고요. 자, 계좌번호 하이픈까지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금액 120만원 넣어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소득공제액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었죠.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데 위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죠. 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우리 아까 보험료 신용카드 불러와주면서 얘들이 공제금액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5회차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